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선교사가 아닌 사람의 눈에 비친 100년 전 우리의 모습, 100년도 더 된 우리의 모습, 이제 역사, 문화, 민속, 언어 뭐 이런 점에서 이런 책들이 소중하죠. 예. 역사는 뭐 두 번 되풀이 된다. 한 번은 뭐 비극적으로, 한 번은 희극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그 역사를 되풀이한다. 뭐 그래서 과거를 아는 것이 미래를 알기 위한 길이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책들을 우리가 가볍게 볼 수가 없죠. 예. 뭐 간단하니까 비교적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저는 그 저자를 좋아했습니다. 옛날부터, 어린 시절부터. 잭 런던.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죠. 사실은 이 책을 봤을 때. 뭐 10년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자, 빨리 가겠습니다. 잭 런던이 1904년에 러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잠시 우리나라에 머물러면서 본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의 눈에 비친 조선의 백성은 겁많고 무능력하고 비능률적이었으며 조선의 탐관오리들은 이 무기력하고 체념에 빠진 비지배 계급에게 착취를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책이 전하는 내용은 봉건 말기 조선 사회의 해부도 아니고 잔잔하게 조선의 외양을 관찰한 기록도 아닙니다. 그러나 혈기왕성한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이 일본,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의 경랑에 휩싸인 조선을 바라보며 던져놓는 이야기들이 기억에서 좀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잭 런던의 관찰은 우리의 역사, 문화, 관습 등을 간과한 것이지만, 그리고 일견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도 있지만 100여 년 전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잭 런던은 나약한 조선인에 대한 특별한 동정심도 없었고 조선 문화에 대한 이해심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는 동양의 새로운 강자로 성장하고 있는 일본과 수억의 인구와 드넓은 대륙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가진 중국의 일종의 경외감과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예측한 일본과 중국의 부상은 당시 서구에서 유행하던 아시아 위험론인 황화 위험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한 세기 이상이 흘렀고 현재 일본과 중국의 입지는 잭 런던의 예측이 타당했음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그가 전혀 희망이 없는 나라로 보았던 한국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환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죠. 이런 점에서 이 책을 보면 잭 런던이 전해준 100여 년 전 우리의 모습을 넘어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잭 런던의 조선사람 엿보기, 1904년 러일 전쟁 종군기 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잭 런던 지음, 윤미기 옮김. 그래서 95년 한울사에서 나왔습니다. 원제는 라 꼬레 앙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그 소감은 엄청 재미있습니다. 존경하는 잭 런던이 우리나라 역사의 현장에 와서 사진을 찍고 우리 민족과 대화를 나누었다니. 1904년 러일 전쟁의 현장 생중계 CNN 방송을 마치 보는 듯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10년 전 우린 그러했습니다. 눈물이 나죠. 20세기 초 미국 최고의 사회주의 작가 잭 런던, 그가 본 1904년 조선인, 조선 땅, 저널리즘과 오리엔탈리즘이 뒤섞인 이방인의 시선으로 100년 전 조선을 엿봅니다. 라는 거였죠. 자, 본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선인의 특성 가운데 비능률적인 점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호기심이다. 그들은 기웃거리는 것을 좋아한다. 조선말로 구경이라고 한다. 조선인들에게 구경이란 서양인들이 하는 일종의 연극 관람이며 회의 참석이며 강론 경청이며 경마 구경이며 동물원 나들이며 일종의 산책과도 같은, 그러니까 전반적인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의 가장 큰 이점은 값이 싸다는 것이다. 조선인들에게 구경은 최고의 즐거움이다. 아주 사소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구경에 해당하므로 그들은 몇 시간이 걸려도 기웃거리느라고 서 있거나 구부리고 앉아 있는 것이다. 잭 런던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소개마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한숨에 마치겠습니다. 61쪽에 1904년 3월 5일 평양 진흙투성이의 국도라는 단락 밑에 이 행렬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색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짐꾼들이 조선 풍습에 따라 입은 옷은 엉뚱하게도 흰색이었다. 마치 커다란 눈덩이들이 시커먼 강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았다. 조선인들은 이미 그들을 점령해 지금은 주인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상전인 외놈들의 몸집을 훨씬 능가하는 근육이 발달한 건장한 민족이다. 그러나 조선인들에게는 기계가 없다. 일본인을 훌륭한 군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맹렬함이 조선인에게는 없다. 조선인의 용모는 섬세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 그것은 힘이다. 더 씩씩한 인종과 비교해보면 조선인은 매가리가 없고 여성스럽다. 예전에는 용맹을 떨쳤지만 수세기에 걸쳐 집권층의 부패로 점차 용맹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실제로 조선인은 의지와 진취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구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비능률적인 민족이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뛰어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짐을 지는 능력이다. 그들은 짐 끄는 동물처럼 완벽하게 일을 해낸다. 1904년 3월 5일 평양 진흙투성이의 국도. 그때 이제 일본인들은 아마도 무기를 수송하고 탱크도 있었나 모르겠어요. 탱크는 발명이 안 됐나 그 당시에.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1905년, 1910년을 이제 일제 강점기의 시작으로 보지만 벌써 애진작에 1890년도부터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제 36년이 아니라 50년 정도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백의 민족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문헌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죠? 예. 용모가 섬세했다. 인물이 좋았다. 힘도 셌다. 근육도 많았다. 키도 컸다. 짐도 잘 지고 다닌다. 그런데 기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정확한
관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예. 62쪽에 이어집니다. 조선인은 겁이 무척이나 많다. 행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게으름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한 사회의 언어에서 어떤 단어의 존재는 그 단어에 대한 필요와 상응하는 법이다. 역시 기자, 작가적인 면이 이제 또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 한 사회의 언어에서 어떤 단어의 존재는 그 단어에 대한 필요와 상응하는 법이다. 정말 멋진 언어사회학적인 견치입니다. 예. 속도를 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조선 말에는 적어도 20개의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이 당시에 녹음기가 발명이 됐는데 잭 런던이 녹음을 해놨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개의 우리말을 벌써 해득을 했다는 얘기죠. 그것도 속도와 관계된 그것들 몇 개를 인용한다면 바삐, 얼른, 속히, 얼핏, 급히, 냉큼, 빨리, 어서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렇죠? 조지프 러디어드 키플링이 동양에서는 서둘러 일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서양인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들은 바로 이런 뜻이 포함된 것들이다.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가 이 근대화의 혁명 속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방증하고 있는 바는 벌써 그때 1904년도에 이 잭 런던의 귀에도 바삐, 얼른, 속히, 얼핏, 급히, 냉큼, 빨리, 어서 뭐 이런 부사어들이 재촉을 한다는 그런 스피디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단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 사회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아주 급하게 변화하는 사회구나.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간파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 이제 모든 것이 언어에 반영이 되니까. 74쪽에 조선인들은 일본군 병사들이 돈을 내지 않고 식량을 가져가는 것을 불평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일본 군 당국은 일정 양의 식량과 마초를 징집하고 적당한 가격을 매깁니다. 그러나 그 가격은 조선인 관리에 의해 조정이 됩니다. 그들의 돈을 빼돌리는 수완은 서양인들을 능가합니다. 이것을 일컫는 말이 따로 있으며 착취라고 합니다. 100여 년 동안 이것은 일종의 수완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조선에는 착취하는 계급과 착취당하는 계급이라는 두 부류의 계급만이 존재합니다. 일본군 당국이 조선의 병사를 위한 식량을 요구하면 조선 관료는 각각의 가정에서 이를테면 쌀 2대 정도를 받습니다. 조선 백성은 쌀을 제공하고 일본군 병사는 먹고 일본 정부는 지불하고 조선 관료는 그 돈을 착복합니다. 잭 런던이 사회주의자여서 우리 인류의 투쟁은 이제 계급 투쟁이다, 그죠?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의 뭐 그런 개념이 있었던 사람, 그것도 이제 기자의 눈에 한국 사회 관리들의, 조선 사회 관리들의 부패가 바로 눈에 보였던 거죠. 예. 뭐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다는 이야기죠. 공무원이 부패하면 망합니다. 예. 97쪽에 일본인 통역과의 본질적인 어려움은 그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일본인 통역은 아시아인이다. 그가 백인만큼 백인의 사고방식을 잘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의 통역이
편지를 구한다든가 숙소를 구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추상적인 것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순간부터 혼돈과 오해가 시작된다. 그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금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가장 난처한 것은 한동안, 아니 어쩌면 영원히 상대방이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이다. 뭐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만은 어쨌거나 뭐 약간의 오리엔탈리즘이 저변에 녹아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일본인 통역이 영어를 했는지, 그죠? 불어를 했는지, 일본어를 했는지, 조선말을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잭 런던이 볼 때는 이제 역지사지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되고 또 그런 걸 원치 않았다는 이야기죠. 예. 뭐 통역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그 통역하는 사람은 뭐 이제 과도한 친절을 베풀었겠죠. 예. 자, 알 수 없습니다. 152.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동양인들은 직설적인 말을 들으면 서양인들이 마치 십계명을 어겼을 때 받는 것과 비슷한 충격을 받으며 상대방을 혐오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네 화용이 프래그매틱스가 담화가 간접적인, 그죠? 애들로 말하는 그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쓴다는 것을 이제 잭 런던이 느낀 겁니다. 그죠? 미국식 그런 어떤 프래그매티즘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안 맞았겠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cultural communication이 안 된 거죠. 예. 우리가 상당히 애들로 말하는 간접적인, 그죠? 그런 이제 화법, 그게 이제 동양인들의 화법이었다. 아무래도 문명화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 귀족들이 그렇듯이. 그래서 이제 보통의 이제 일반 미국 사람으로 볼 때는 그러한 것이 답답하고 좀 이상했겠죠. 예. 그 비유가 직설적인 말을 들으면 서양인들이 십계명을 어겼을 때 받는 것과 비슷한 충격을 받았다. 그랬답니다. 자, 눈물겨운 장면. 1904년 6월 풍왕정에서 조선의 북쪽 지방은 일본군이 통과할 때 이미 황폐해진 상태였다. 자기는 이제 종군 기자로서 같이 움직였으니까 가보니까 벌써 황폐해진 상태다. 도시와 마을은 텅 비어 있었고 농가들은 버려져 있었다. 김을 매지도 않았고 파종도 하지 않았으며 들에는 녹색 식물이 아예 보이지 않았다. 삶의 현장이 파괴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벌써 뭐 청일전쟁, 러일전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 땅에서 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뭐 그 흔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마지막입니다. 234회 중국인은 일본인보다 기업 관계에서의 서구적인 규범과 예의를 훨씬 더 잘 이해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약속을 지키고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배웠다. 반면 일본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떤 시점에서 일정 기간 유효한 계약을 맺은 일본인 상인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서 그 계약이 손해를 유발할 경우 자기가 왜 그 계약을 계속해서 이행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자기가 그 계약을 지킴으로써 손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도덕을 혐오했다. 일본인은 뜻밖의 변화가 생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줄 더 있네요. 중국인과 일본인은 검소하고 일벌레다. 중국은 공업 문명의 토대를 이루는 막대한 양의 석탄과 철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4억 5천 명의 일꾼들이 공업화를 향해 전진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만큼 어마어마한 새 경쟁자가 민족 간의 싸움이 치열한 세계 시장의 무대에 등장한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족의 모험이며 아시아인들의 꿈과 우리들의 꿈 사이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충돌이다. 그래서 제법 안목 있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잭 런던이 기자로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벌써 러일 전쟁을 취재를 하고 그것을 신문에 타전을 해서 보도가 되고 또 그것을 또 책으로 또 일찌감치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학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자료가 이제 특히나 그런 이제 근세, 근대 이런 자료가 우리나라 안에보다 우리나라 바깥에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고대 자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미국에 우리나라 자료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참 저희들이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 뭐 그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예. 자, 중국과 미국의 충돌을 잭 런던이 벌써 1904년에 예상을 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지금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건조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배울 점이 많이 있지요. 예. 자, 우리는 변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의 문화 문명의 이바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새로운 각오와 어떤 이제 지식 습득 그런 것들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비전을 제시해야 되니까요. 예. 알아야 면장을 면한다. 뭐 면장을 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선교사들의 글들에서는 이제 우리의 정서적인 우리의 이제 우리 민족의 정이 있는 민족, 따뜻한 민족 그런 묘사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잭 런던 기자의 입장에서 본 리얼한 조선의 모습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